오늘의 억울합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이 아기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10개월 아기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기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뇌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는데요.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몰랐던 사람이 와서 핸드폰을 던졌고 머리가 함몰됐으니까 또한 후유증이 발생이 될지 억울해요. 그냥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달 20일 오후 5시경 아기 엄마는 지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대화도 하고 있었는데 뭘 던졌는지 갑자기 퍽 하고 자지러졌죠. 이쪽으로 걸어오길래 그냥 내리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뭔가 집어 던졌어요. 핸드폰을 던졌다는 거예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은 가해자가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다는데요. 5정거장을 지날 때쯤 앞으로 다가온 가해자가 아기를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진 것입니다. 애기 머리가 움푹 패여 있었고 상황 파악은 안 됐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내 새끼한테 왜 그러냐고 울부짖었죠. 그냥 뭐. 근데 이제 뭐 한다는 말은 네가 먼저 욕했잖아. 네가 욕했잖아. 가해자는 아기 엄마가 부모를 욕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했다는데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욕을 했다뇨. 그냥 그 상황이 모두 당황스러워요 지금. 당시 대여섯 명의 승객이 있던 버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기를 폭행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확인한 아기의 상태는 언뜻 보기에도 심각했다고. 아이고. 움푹 패여있고 변형이 관찰된다? 변형까지 관찰된다고 하는 거는 네, 뼈까지 그 안에까지 손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송을 10개월 아기는 두개골을 열고 5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날아온 휴대전화에 맞아 함몰된 아기의 머리. 폐쇄성 두개골 골절, 함몰, 경막 외출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뇌 발달 시기에 두개골 부상은 후유증이 커 위험하다 말합니다. 운동실조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경련 같은 뇌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경련을 조절해야 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평생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딸이 평생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말에 무너진 엄마. 금이 간 게 아니에요. 조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 작은 두개골이 계속 자라면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또한 후유증이 발생이 될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당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데요. 부모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버스에 자기 자석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기 엄마 앞에까지 가서 이제 던진 거거든요. 이게 애기 엄마한테 던진다고 했는데 그 앞에 안고 있던 애기 머리가 맞았다는 거. 그러나 전문가는 의도가 아닐 가능성은 적다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50km 정도의 속도로 가서 부딪힐 때 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이 이제 아이한테 가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명확한 힘을 한 곳에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고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한 아기 엄마에게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병원부터 가라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니고 있어. 이미 다니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들은 바로는 약을 최근에 먹지 않았다. 경찰에 의하면 가해자는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다는데요. 그러나 최근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면 대부분은 증상이 악화되고 조현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까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청은 대부분 자기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아기에게 날아든 휴대전화.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는데요. 아기 엄마는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10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고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는 것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기 엄마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감형, 감호 조치로 끝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엄벌을 호소하는데요.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해자한테는 지금 이 조현병이 무기구나 싶어요. 본인이 해를 가한 거잖아요. 전문가는 심신미약 감형 전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퇴원 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속상하네. 본인의 병을 인지했지만 약을 챙겨 먹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관리도 소홀했다. 아기 엄마는 가해자처럼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면 심신미약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했잖아요. 또한 방어조차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왜 나랑 우리 애기지? 그날 저희 아니어도 누군가 피해를 봤을 거예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기에게 가해진 폭행, 엄마와 아기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